이 위대한 개츠비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되게 처음에 할 때 이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번역을 수업할 때도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도 드물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번역을 왜, 이런 번역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경우도 참 드물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위대한 계집애라는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으면서 번역하는 것을 같이 함으로써 번역에 대한 실질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번역 연습이라는 수업을 몇 번 해봤지만, 사실은 뭐 한 학기에 16번, 15번, 16번 한다고 해서 그런 자세한 수업을 할 수도 없고, 번역에는 책이 나왔다고 해도 몇 개의 뭐 힌트 또는 요령 이런 걸 설명하지, 번역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차분차분하게 훈련시켜 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 이 동영상 수업이라는 것이 참을성 있게 쫓아오기만 한다면 아주 자세하게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번역 연습이라는 수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 원판은 이게 25년 전쯤에 번역한 거예요. 번역은 원래 50년마다 한 번씩 다시 하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언어들 자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가 바뀌기 때문에 50년 전에 만들어진 번역은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김재상 선생님이 우리나라 그 영문학의 불모지일 때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번역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 번역이 어떻게 번역이 된 건지를 설명을 하면서 제시를 할 텐데, 이게 결정판이라기보다는 이 번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 번역의 어투가 생기고 작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나는 어떻게 작전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걸 자기 나름대로 또 다시 고쳐서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했던 나는 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내가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이 25년 전에 했던 번역에서 고치는 부분들도 어떻게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고치는 게 더 낫다고 여겨져서 또 바꿨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섞어가면서 하면서, 그 사이에도 또 변화가 있으니까 나한테도 그런 것들도 같이 또 곁들여서 설명을 하면서 실질적인 실질적인 번역 연습을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이 앞에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이게 붙어 있는데, 권두사라고 비슷할 것 같은 것이, 여기 토마스 파크 딘딜리에즈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게 딘딜리에즈 사람이 어떤 소설의 어떤 등장인물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피츠젤드가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피츠젤드가 썼다고, 보통 각주를 잘 안 쓰려고 노력할 텐데, 이거는 각주를 쓴 이유가, 이거는 딘빌리에즈라는 사람 등장인물을 이용해서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아, 가장 중요한 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수업을 들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 에, The Great Gatsby를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이걸 들으면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번역하는 수업이잖아요. 번역 연습이에요. 쉽게 말해서 독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수업하려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한 번이나 두 번은 읽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는 알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번역을 하는 것이지, 아무 얘기도 모르고 then where the golden hat, 이거를 번역하겠다고 나선다는 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번역이라는 것은, 여기다 쓰자면 독서 경험, 그러니까
영어로 읽은 독서 경험, 원문의 독서 경험. 그 랭귀지 1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L1. 그죠? 원래 원문이죠. L1. 이 독서 경험을 어떻게 하냐면 번역어에 L2, 랭귀지 2죠. L2에 독서 경험으로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딱 번역을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정의하자면 원문의 독서 경험을 번역어의 독서 경험. 원문의 독서 경험은 누구 거냐면 번역가. 원문을 누가 읽었냐면 번역하는 사람. 그죠? 번역가의 독서 경험이죠. 내가 한 독서 경험을 번역의 독서 경험. 이건 뭐냐면 독자의 독서 경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읽은 거, 원문을 영어로 읽은 거, 그거의 독서 경험을 내가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독자들이 그 경험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국어죠. 한국어로 읽으면서 그 독서 경험하고 똑같이 만드는 것이 그게 번역이라고요. 번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원문의 독서 경험을 모른다.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번역이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then where the golden head if that will move her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토마스 파크 딘딜리에즈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빌려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피츠제랄드가 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츠제랄드가 이 소설 전체의 느낌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 정리한 거죠, 요게. 그렇죠? 요게 한 구절로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츠비라는 사람의 어떤 그 속에 들어있는 속마음, 그걸 한 구절로 묘사를 한 거죠. 자기 주인공인 개츠비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되죠. Then where the golden head. 그러니까 개츠비가 뭘 했냐면 그러면 그러면 이걸 내가 옛날엔 그때라고 번역을 했던 그때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네가 보기엔 지금 생각과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겠죠, 개츠비가. 그러면 개츠비가 한 일이 뭐냐면 돈자랑이죠. 쉽게 말하면 그 많은 파티를 열고 난리를 폈는데 그거는 그러면 뭐랄까 황금 모자를 써라. 그게 좋겠다. 그죠? 그런 마음씨를 가졌다는 거죠. If that mover 그것이. 근데 이번엔 내가 그러한 지시로 바꿨거든요. 이것도. 옛날에 그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죠? 그러니까 개츠비가 파티를 연 이유를 여기다 쓴 거죠. 그죠? 개츠비가 파티를 열고 파티만 연 게 아니라 스포일러가 아니에요. 다 읽었어야 돼요. 당연히 다 읽고 이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독서 경험, 전체적인 독서 경험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번역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녀가 데이지가 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덮어 쓰죠. 여기서 황금 모자도 그런데 이중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황금 모자도 골드햇이라고 했었지만 사실은 골드햇이 돈의 골드햇이기도 있지만 마음의 골드햇이기도 하죠. 그죠? 이중적인 골드헤드예요. 그죠? 이중적인 골드헤드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if you can bounce high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면 네가 그죠? bounce for a two 그녀를 위해 뛰어오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높이 뛰어오른 거는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어떤 그 게레이지한테 당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모자를 쓰고 그녀를 위해서 뛰어오르기도 하는 거죠. till she cry 그녀가 소리 칠 때까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소리 안 쳤죠. 그녀는 비겁하게 도망치죠. 그리고 데이지는 그녀의 잘못한 죄과를 대신받아서 죽죠. 총 맞아서. 근데 이게 이제 데이지의 속마음이 데이지의 속마음이었다는 거죠. Lover, gold-headed, high-bouncing lover, I must have you. 애인이요.
황금 모자를 쓰고 높이 튀어오른 애인이여 반드시 그대를 차지하리라. 이렇게 그녀가 소리칠 거를 생각하고 아마 개츠비가 그 노력을 끝까지 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사망하게 되는 거는 우연이죠. 그 남자가 그렇게까지 화가 나서 총을 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다 그러니까 물론 독자들은 이거를 처음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모르겠죠. 그래서 그냥 읽고 지나가겠죠. 그렇지만 독자들한테 이런 거를 먼저 읽게 함으로써 이런 인상이 독자들한테 남아 있음으로써 이 개츠비가 하는 행동들의 어떤 일관된 어떤 하나의 줄거리, 하나의 어떤 일관된 어떤 마음 상태, 철학이랄까, 마음 상태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피츠제럴드도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 맨 나중에 썼을 가능성이 높죠. 맨 나중에 높은데 왜 그러면 토마스 파크 딘빌리에즈라는 사람,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 썼을까? 자기가 쓰면 교훈적이죠. 독자들이요, 이건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읽어 나가세요. 뭐 고등학교 교과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슬쩍 비틀러서 자기가 썼으면서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쓰지 않고 정식으로 말하면 스콧 F. 피츠렐러라고 요 자리에 써야 되는데 그러면 쓸 필요가 아예 없는 거죠. 이만큼은 이거 이 저자가 작가가 쓴 거니까 일부러 다른 이름을 쓴 이유는 이런 얘기들도 있대더라 하고 쓱 비껴서 말함으로써 어쨌든 이런 식의 개츠비의 마음 상태를 예비하는 어떤 도구로서 그거를 제시한 것 같아요. 본문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In my younger and more vulnerable years, 내가 지금보다 더 어리고 상처받기 쉬운 시절에, 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아버지가 my father gave me some advice. 아버지가 나한테 충고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that I've been turning over in my mind ever since. 그걸 그때 이후로 마음에 turning over, 뒤집어보고 되새겨보고 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앞에 얘기한 거는 데이지의 그거고 모토, 어떻게 보면 삶의 모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나의 삶의 모토죠. 이 나라는 화자의 삶의 모토예요. 근데 이 소설은 그러니까 나라는 화자가 데이지의 얘기를 하는 걸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그레이트 개츠 읽으면서 나를 자꾸 까먹는데 사실은 데이지의 얘기, 요 얘기가 화자가 한 얘기가 요 얘기를 피츠제럴드가 요런 말을 가지고 요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묘사를 했다면 그 묘사하는 사람, 소설 속에서 묘사하는 화자는 아이죠. 아이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 우연히 데이지 옆집에 살아서 그죠? 하게 돼서 우연히 알게 됐고 데이지의 기억, 데이지의 삶의 기록을 하게 된 사람이죠. 지나 보니까 내가 이런 식의 아버지의 충고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독자들한테 당신도 데이지를 볼 때, 데이지를 해석하고 보려고 그럴 때 이런 식의 마음제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시하는 거죠. Whenever you feel like criticizing anyone, he told me, just remember that all the people in this world, they haven't had the advantages that you've had. 유보죠, 유보.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 요거 가가 나와서 아버지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죠. 여기서는 가라고 쓴 이유가 우리나라 토시, 특히 주어의 토시 는은 강조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는 하고 강조되는 거죠. 요거 되게 미묘해요. 그죠?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가와 는을 얘기하고 아주 재밌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번역하는 사람들도 가와 는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까지 고민하게 돼요. 나도 그래요. 조금 이따 또 한번 또 나올 테니까 요때 가. 요건 내가 아까 처음에는 눈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로 다시 바꿨어요. 생각해 보시면 좋죠. 재밌어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면 어, 내가 누리고 있는 장점을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 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지금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이게 더 재밌어 보이기도 해요. 모두가 이게 더 구어체에 가깝죠?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걸 꼭 기억하려무나 돌려서 하진 말았지만 지금 이 소설의 화자, 그 소설의 화자 또는 데이지를 보고 현실의 데이지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감을 하니까 그 데이지라는 사람이 비판할 구석이 있는 거죠. 그죠? 황금 모자를 휘두르고 황금 모자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니까 비판하고 싶어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가고 있는 입장에서 비판하려고 그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다른 사람이 안 갖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비판하고 싶어지는 그런 우월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He didn't say anymore. 그때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아버지 가를 아버지 가를 아버지 가를 아버지 가를 아버지 눈으로 했는데 어, 어, 아버지 가는 아버지 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말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 가는 음, 음, 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스토리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아버지 눈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내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원래 있었어요. 내가 이걸 일부러 뺐는데 이런 구절이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내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젤다에게 라고 번역을 원래 했었는데 이거를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누구한테 바치는 말이죠. 그죠? 바치는 말인데 이걸 내가 뺀 이유가 너무 뻔한 설명인 거. 이거를 지금도 고민이에요. 지금도 내가 지금 다시 질문이 와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바치는 말이죠. 누구한테 뭐 어머니에게 바칩니다. 뭐 그런 건데 그걸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를 이거를 안 해도 다시 있는데 이걸 번역해서 내가 굳이 여기다 놔둬야 되나 이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뺐었는데 어, 이런 앞에 바치는 말 이런 바치는 말을 이런 지금 번역 연습 시간이라서 이거는 전혀 다른 긴 설명이 되기 때문에 빼버렸는데 넣어놓긴 할게요. 다시 넣어놓긴 하는데 설명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뻔한 번역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의견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넣었다 뺐다 했다 빼버렸는데 무지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Good. 다시 한번 요거로 넘어오면 그거는 그냥 번역 연습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거라서 뺐었어요.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하면 he didn't say anymore. 요 뒤에를 설명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요렇게 하면 여기까지 설명할 때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25년 만에 다시 읽으면서 느꼈는데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뒤에 말하고 얘기할 때는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말을 기준으로 내가 왜 이, 그, 개츠비를 내가 받아들이는데 왜 개츠비하고 나하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됐을까? 개츠비가 왜 나한테 안석을 했을까? 왜냐면 개츠비는 엄청난 부자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잡을 찾아서 올라온 사람 정도 되는 별별 일 없는 그런 청년인데 왜 나한테 아는 척을 했을까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밑에 설명이죠. 배경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 대화한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쭉 뭐 사람들이 나한테 안척을 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개츠비가 나한테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나한테 고백을 하고 나한테 속마음을 담아내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했다가 이번에 고치면서 중요한 말이 이 뒤쪽에 더 강조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하고 요 뒤가 강조가 돼야 된다고 아버지가 한 말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에 대해서 는을 가로 바꿨어요. 는과 과 되게 복잡하죠. 그죠? 는가가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내가 지금 금방 설명을 했지만 또 나중에 또 한 번 고치게 됐을 때 이거를 나중에 마지막에 진짜로 다시 책으로 내기를 마음 먹었을 때 다시 한번 읽을 때 요 자리에서 다시 또 고민할 가능성이 많아요. 요 얘기를 요쪽에 요렇게 갖고 여기까지만 볼 때는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추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땐 능이 더 많은데 요렇게 얘기할 때, 이쪽으로 얘기할 때는 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봅시다. 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We didn't say anymore, but we've always been unusually communicative in a reserved way. 그러니까 이 reserved way 다 안 말한다는 거죠. 보류하고 유보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유별나게 언제나 서름서름하게 대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뭐 반대말이 곰살맞게 내가 서름서름이라는 단어를 쓰는 곰살맞게라는 단어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곰살맞게가 리저브드라는 거는 보류하듯 그러니까 다 안 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어 표현은 이런 감정이 들어가 있는 이런 표현에서는 영어 표현보다 훨씬 다양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리저브드라는 단어를 서름서름 이렇게 하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좀 더 감각이 오죠. 아버지하고 그렇게 안 친하다는 거죠. 그래서 곰살맞게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의역이죠. 그래서 요 단어를 그대로 쓰면 서름서름하게 대화했기 때문에 그죠? 유별나게 그죠? 우리는 언제나 유별나게 언제나 요것도 지금 이게 번역하는 훈련 과정이니까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는 언제나 유별나게 서름서름 대화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 아니냐면 유별나게가 서름서름에 뒤집으면 이 두 개를 뒤집으면 언제나 우리는 언제나 유별나게 서름서름하게 대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서름서름한 거가 언제나 유별나다는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언유절리라는 거는 이 전체적인 거죠. 전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별나게 it is unusual that 이렇게 이 구절이잖아요. 그죠? It is unusual that we've been communicative in a reserved way.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에 걸리는 거라서 유별나게를 앞으로 썼어요. 써보면 두 개 읽어보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보통 읽어놓고 말로 한번 이렇게 입으로 뱉어서 말을 한번 해보면 좀 달라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And I understood that he meant a great deal more than that.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는 이해했다. 알아들은 거죠, 그 말을. 요걸 보면은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지가 아버지가 더는 말하지 않았지. 하지만 그러면 요 부분이 아니라 요 뒷부분에 훨씬 더 이 독서 경험이 한국말로 하는 독서 경험이 강조가 되는 것 같고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It didn't say anymore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말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나 아니까. 여기가 중요하죠. But we've always been usually communicative in a reserved way.
And I understood that he meant a great deal more than that. 요게 더 중요하니까 그 는을 가로 바꿨어요. 이거 이렇게 판단하였지만 지금 이 번역이라는 거는 본인들도 지금 이거를 듣고 자기가 이 번역이 맞나 틀리나 생각해보고 난 어떻게 번역할까 생각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기식의 언어, 아유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번역 연습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나이가 많거든요. 거의 70에 가까운데, 그래서 내가 이 번역을 직접 안 하고 번역 연습을 해서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대, 그러니까 독자층이 이런 시들, 이 위대한 개츠비를 읽는 독자층이 젊은 층이라고 볼 때, 젊은 사람들의 언어, 지금 시대의 언어, 젊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언어로 바꿔서 번역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는 유튜브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지금 시대의 언어로 다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래서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 물론 이거를 번역해서 책으로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In consequence, I am inclined to reserve all judgments. 그래서 아버지, 이게 이해를 했다는 게 뭘 나오냐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판단 유보죠. 모든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습관은 그 결과 판단을 모두 유보하는 성향이 나한테 생긴 거죠. 생겼는데 그래도 되겠죠. 그죠? I'm inclined. 그러니까 생겼는데 이렇게 바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눈앞에서 바꾸는 중이에요. 내가 I am inclined는 이거는 있었는데, 그죠? 이게 더 맞죠? 사실은. 그렇는데 이게 inconsequence가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바뀌어서 그런 상황이 생겨서 지금 있다는 소리잖아요. 생겼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있었는데와 생겼는데 둘 다 어떤 식의 더 생겼는데가 지금은 더 좋아 보여요. habit, 이런 습관은 has opened up many curious natures to me and also made me the victim of not of a few veteran bulls.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보류하고 그 판단을 유보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야 그런 헛소리 같은 거 하지 마라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many curious natures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는데 curious nature, 흥미로운 뭐 성품 이게 아니라 이때는 이거는 좀 좋게 한 말이죠. 완곡어법으로 사실은 별난 거죠. 별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픈업 했던 거, 자기 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 왜 그렇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했냐면 뒤가 있어서 그래요. And also made me the victim of not a few veteran bulls. 베테랑은 그 역전의 용사가 베테랑이죠. 오가 뭐냐면 귀찮게 하는, 그죠? 지겨워, 뭐 귀찮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가신 사람들이죠. 근데 왜 베테랑이라고 썼냐면 자기 말을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그런 사람 성격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어주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 현실에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기한테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그거 듣고 어쩔 수가 없이 계속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성향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요 뒷말, 그러니까 적지하게 경험이 많은 성가신 사람들의 제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성가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겹게 쓸데없는 어떤 별난 성격의 이상한 말, 이상한 경험에 대해서 이상한 식으로 얘기하는데도 참고 들어주는 사람이 된 거니까 자기가 not a few, 적지 않은, 그죠? 적지 않게 경험이 많은 성가신 사람들의 질문. 요 경험이 많은 성가신 사람들, 요거가 제대로 해석될지 잘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여기다 표시를 해 놓을 텐데 제대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은 성가신 사람들,
이러한 단어는 사실은 요거예요. 베테랑 보호제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내가 이해한 바, 그 독서 경험을 설명하자면 이 사람이 판단을 유보를 해서 들어주니까 판단해서 들어주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절대로 안 들어줄 얘기, 절대로 안 들어줄 좀 싫어할 내용들, 어, 귀찮아할 내용들도 들어주는구나 라는 거를 이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야, 이 또 그런 사람이 있네. 베테랑인 거죠. 그런 사람들 걸러다니면서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하고 오늘 싸웠는데 그걸 하소연하는데 10시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은 안 들어주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참고 편들어주고 편들어주진 않더라도 최소한도 판단을 유보하면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붙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경험이 많으리라고 썼어요. 근데 이게 그럼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좋지 않아요? 그럼 다른 소설인 거죠, 그거는. 이 소설가 이 피츠제랄드는 요 한 단어로 요 한 단어로 요 한 단어로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우리들도 한 단어로 번역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단어가 아니라 최소한도 길어야 두 단어 정도겠죠. 그렇게 설명해야지 이 말 전체의 리듬, 이 말하는 사람의 흐름의 리듬도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게 모두 성가신 사람들, 귀찮게 하는 사람들, 지겨운 사람들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또는 지루하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근데 지루하게 그러면 자기가 지루한 거지 어떻게 보면 성가신, 지루한,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특히 베테랑은 어려워요. 경험이 많은 독자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이해한 이 수준까지 이걸 읽으면서 그걸 탁 느끼고 지나갈까? 이렇게 짧은 순간에. 그런 질문은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실은 지금도 이 경험이 많은 성가신 사람들은 지금도 100% 만족할 수 없는 번역이라고 보여져요.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다면 바꾸는 게 좋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적잖게 자기한테 달라붙어서 그 별나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래서 큐리오스를 아까 내가 별난으로 번역한 거예요. 큐리오스가 흥미로운. 그럼 좋은 거죠. 정상적으로 좋은 말인데 여기서는 큐리오스는 여기서는 흥미로운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별난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알 수 있죠. 뒤에 보면 현가신 사람들, 지겨운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야 참고 들어주긴 하지만 보링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얘 또 내 말 들어준 사람 또 한 명 있구나. 얘 친구를 사귀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지. 그렇게. 모르겠어요. 나는 남자라서 여자들의 수다 방식은 모르지만 이런 식의 수다, 이것 때문에 수다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요 설명을 좀 더, 내가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걸 다 읽었다고 전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음, 내가 지금 채팅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채팅에 나온 얘기들을 나오면 내가 그걸 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썼냐면 요거를 아버지는 더 말하진 않았지만 하고 요거를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요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이고 굉장히 많이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아버지는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바꿨다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요거 두 개를 요 보세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조금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가 더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쓴 이유랑 아버지가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콤마를 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랑 이게 차이가 뭐냐면
끊어버리고 싶어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요 아버지가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고 이어지면, 아버지가 더는 말하지 않았다는 게 요 뒤 내용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말하지 않은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가로 톤 다운 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 아버지가 더 말하지 않은 건 하나 더 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안 바꾸고 잘라버린 이유가 그걸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말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 화자, 나, 이 화자 나에게는 인간적으로 되게 중요한, 그치? 중요한 경험이지만 독자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경험이 아니죠. 아버지가 더 말하지 않았던 거, 아버지가 더 말했으면 좋았겠다. 그렇지만 더 말하지 않았다, 아쉽다. 그런 게 좀 들어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독자들한테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소설을 읽어나가고 번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요 뒤가 중요한 얘기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끝까지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왜 대치비 같이 엄청난 부자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재벌 집에 옆에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 단장이 높게 앉아 있으니까, 자기는 빌려 사는 집이긴 하지만 정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연히 서로 만날 수가 있고 서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자기는 취업을 하러 왔다가 인생을 여기서 한번 꾸려보려고 왔다가, 데이지를 만나서 경험을 해보고, 어, 이 위의 내용, 이 데이지의 이런 삶의 내용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돌아가 버리게 되는, 나의 스토리를 따지면,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로만 이 소설을 읽으면, 그렇다고 볼 때, 중요한, 독자들에게 지금 이 피츠제럴드가 꼭 해야 될, 여기 이 부분에서 꼭 해야 될 작업은, 나라는 화자가, 이게 화자이면서도 이 데이지하고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되는 등장 인물이기도 하는데, 보조이긴 하지만, 그럼 데이지가, 게츠비가 이 나와 관계를 꼭 맺어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지가 왜 나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는지를, 그게 정당성을 확보되는 게 굉장히 이 소설을 독자들한테 제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한테 왜 개츠비가 속마음을 털어놨는지, 그 과정을 읽어나가는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독자들의 동기를 받지 못한다면 이 소설은 설득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행을 여기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이렇게 번역해도 전혀 틀리지 않은데 번역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나는 요거는 끊어버려야 된다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빼도 되는 정도의 말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뺄 수가 없는 것이 내가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을 쓸 수는 있는 거죠. 그죠? 서름서름하게 대화한 거는 자기한테는 서로, 뭐라 그럴까, 모자르다는 느낌이 있었을 테니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 앱노말, 아까 내가 경험이 많은 성가신 사람들, 또는 여기 별난 성품,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뒤에 여기서는 설명이 어려워요. 경험이 많은 성가신 사람들, 또 베테랑 보고,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분명히 뒤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뒤에 추가적인 설명과 연결이 돼서 요 말이 이해가 되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아닌 성가신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뒤에 말들의 해석이, 뒤에 말들을 읽은 다음에 요게 같이, 그래서 그렇게 말했구나라고 이해가 된다면 요 번역은 성공한 거예요. 요 자체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뒤에 말들을 번역함으로써 요게 그런 대로 괜찮은 말이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이렇게 낙착을 본 거예요. 갑시다, 뒤에를 그러면. The abnormal mind is quick to detect. 그러니까 abnormal mind라고 썼잖아요. 아까 curious라고 썼죠. 그 curious nature 같은 말이에요. curious nature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썼냐면 지금은
abnormal mind라고 썼어요.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죠. 그러니까 실상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어, is quick to detect and attach itself to this quality when it appears in a normal person. 그죠?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이런 자질이 나타나면 it appears 그것이 나타나면 아니라 이런 자질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 얘가 말 들어주겠구나. 그걸 뭐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it appears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게 it appears라고 여기 나왔죠. 그것이 등장한다면 하고 번역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독자들한테 불친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질이 나타나면 이렇게 해야 독서 경험이 제대로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강조가 되고 어떤 때는 강조가 안 돼야 줄여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왜냐면 비정상적 여기서 노말, 에브노말 요 비정적인 사람들은 그걸 재빨리 간파하고 그죠? 그리고 그거에 달라붙는 거죠, 그죠? 이런 자질이 나타나면 요게 디스퀄리티가 이시니까 요걸 여기다 쓰고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시 먼저 나오죠, 해석 번역할 때는. 그래서 이런 자질 비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이런 자질이 나타나면 나타날 때라기보다는 나타나면이죠. 여기서는 때는 여기서는 때, 그러니까 현실은 때죠. 그렇지만 나타나면 자기 쪽에서 볼 때, 어, 그러면 그 재빨리 강타하고 달라붙는 거죠. 조금 전에 했던 설명들을 여기서 나왔죠. And so it came about that uh, in college I was unjustly accused of being a politician. 그, 여기까지 갈게요. Because I was privy to the secret grips of wild unknown men. 와일드 언노운 맨 여기서도 와일드란 단어가 번역하기 참 어려운 단어예요. 네. 와일드가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이유는 이 와일드를 이게 굉장히 복잡한 뜻이 안에 들어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 컴마 갇혀 있죠 여기. 그래서 어쨌든 어, 와일드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의 시크릿 그리프 비밀로 하는 슬픔에 은밀하게 관여했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모사꾼이라고 부당하게 unjustly accused 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하였다. 그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curious라는 단어를 처음에 조심스럽게 쓴 다음에 두 번째 abnormal이라고 abnormal 심한 말이죠. 심한 말인데 이렇게 쓴 이유가 자기의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폴리티션도 이것도 accused 됐으니까 정치가라기보다는 모사꾼이라는 단어가 더 맞겠죠. 그죠? 이게 박쥐. 우리가 얘기하는 박쥐 같은 거에 가까워요. 근데 박쥐는 지독한 욕이죠. 그러니까, 폴리티션 정도, 모사꾼, 이 정도는 강도가 좀, 그렇게 부당하게, 언저스트리하게 어큐즈드 된 지경에 이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와일드를 다시 보면, 와일드가 뭘까 이거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와일드 다음에 커마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거친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대학 시절에 인기가 없는 사람들은 좀 매너가 좀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와일드란 단어가 그 폭력의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폭력의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커마가 묘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게 커마가 이 엔드가 아닌 느낌. 그러니까 거칠지만 언노운이죠.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는 저 사람 예의도 없고 좀 약간 그래 이렇게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죠. 인기가 없는 사람인데 그거는 unknown 알려져 있지 않다. 이거 누가 말하는 거냐면 이 화자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칠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잘 알고 나면 그렇진 않더라. 그죠?
겉으로는 거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그죠?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은밀하게 관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와일드 다음에 엔드나 밭 둘 중에 하나 쓸 수가 없어요. 와일드 밭 언노운 이렇게 되면 알려진 거죠. 밭을 여기다 쓸 수 있다면 자기 때문에 와일드한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걔가 요새 좀 약간 성격이 그랬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밭을 쓰면 모사꾼이라는 설명, 비판, 폴리티션, 정치한다. 제 정치하네. 뭐 그런 거잖아요. 시상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줄여서 말했지만 정치하고 돌아다니네. 어? 걔 부자라고 뭐 아는 척하고 제 학생회장이라고 아는 척하고 정치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비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와일드의 여기서 엔드를 쓰면 이거는 자기가 혼자서 알고 있는 단호하게 말한 거고 그 와일드하고 언노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알게 됐잖아요. 시크릿 그리프를 알게 된 거죠. 그런 비밀 때문에 와일드하게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일드하고 밭을 써야 되는데 밭을 쓰면 와일드 밭 언노운 이렇게 되면 이미 알려진 거죠. 와일드한테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자기 때문에 알려졌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폴리티시언이라고 정치인이라고 억울하게 비난받을 필요는 받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컴마가 기가 막히게 절묘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도 번역을 하면서 거칠지만 알려져 있지 않은 이렇게 번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칠면서 알려져 있지 않은 이건 말이 좀 이상하죠? 말이 좀 이상한 거. 그게 이제 커마인데 여기다 거칠면서 커마를 우리가 찍을 수는 없어요. 거칠면서 하고 찍으면 한국말로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요거를 찍었다가도 뺀 거예요. 그렇지만 거칠면서 하면 숨이 잠깐 스톱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쉬어지게 돼요. 그리고 거칠면서 잘 알려지 않은 사람 여기서 이게 껄껄어서 여기서 호흡이나 생각의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컴마를 찍긴 찍었는데 옮길 때 컴마를 안 찍었어요. 어쨌든 왜 모사꾼이라고 그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별난, 비정상적인 이렇게 맨 처음에는 좋은 말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단어를 썼다가 큐리어스 이건 더 심하게 옹호하는 단어죠. 흥미로운. 근데 흥미로운이라고 안 쓴 이유는 어, 흥미롭지 않은 거죠. 자기한테도 사실은 흥미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단어 보통 큐리어스 쓰는데 여기서는 별난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큐리어스의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약간 그런 쪽이죠. 긍정적으로 관심이 가는 큐리어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난으로 해석을 해놓고 그렇지만 사실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Most of the confidence was unsought. 그런 얘기들 지금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 내가 왜 그런 식의 삶을 살게 됐는지 이런 삶을 살아서 그게 어떻게 돼서 개츠비한테까지 개츠비라는 사람한테까지 그죠? 이렇게 친밀감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들이 계속되는데 그래서 여기 언소우트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중요한 단어예요. 소우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내가 찾은 게 아니야. 시킹한 게 아니란 말이죠. 시크한 게 아니란 말이죠.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고백들, 드디어 고백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쓸 수가 없었던 이유는 처음부터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왜 친구들이 와서 고백하냐고, 뭐 사례 고백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고백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사실은 쓰고 싶었는데 못 쓴 거죠. 그리고 이 소설 자체가 뭐냐면 개츠비의 고백의 원료죠. 개츠비의 고백이 이 소설의 메티어예요. 근데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피츠랄드가 계속해서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이 화자의 포용력, 개츠비 같은 어, 금전적인 어떤 수준에 있어서 재정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도 그죠? 어마어마한데도 둘이 우정 비슷한 게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대답을 해야 이 소설이 서요. 개츠비가
자기가 고백록을 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얻으려고 애쓴 게 아니었다. 여기 요거를 이렇게 줄거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영어에 많이 나오는데 요 약간 길죠? 요걸 대시라고 그러고 요거보다 짧은 것들을 하이픈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대시예요. 대시. 그러니까 하이픈은 단어 한 단어 두 개의 어, 단어가 묻혀서 한 단어가 될 때 쓰는 게 하이픈이고 요거는 문장에 이렇게 끼어들기죠.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 언소트한 거 언소트했는데 그런 고백이 오게 된 이게 너무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런 식으로 깊게 읽어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 독자들은 이렇게 깊게 안 읽죠. 우리 번역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깊게 읽는 거지 독자들은 이렇게 깊게 안 읽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와서 갑자기 대부분의 고백은 내가 얻으려고 애쓴 게 아니었다 말하면 갑자기 고백은 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독자들한테 이게 내가 애쓴 게 아니라 자동으로 온 거다. 그걸 그러면 네가 어떻게 알았냐? 라고 당연히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소부터 했는데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Frequently I faint asleep. I faint asleep.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unsought라는 단어를 지금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원한 게 아니야. 원한 게 아니야. 고백을 했지만 개츠비가 고백을 했지만 개츠비가 자기에게 속마음을 막 얘기했는데 그것도 내가 원한 게 아니었다니까. 내가 뭐 때문에 원했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요새랑 다르죠. 요새는 연예인이나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려고 난리가 피죠. 어쨌든 개츠비가 그런 영향을, 이 소설 자체가 그런 영향을 많이 미쳤을 가능성이 있죠. Frequently I have feigned sleep. 그러니까 자는 척 했다는 거예요. 난 안 들으려고 그런 거야. preoccupation? 몰두해 있는 것처럼. 따라지라는 것처럼. 그죠? 뭐, hostile levity. hostile은 뭐냐면 적대적인, 게으름? 뭐, 그런 거죠. 그죠? When 언제? I realized by some unmistakable sign. 그 미스테이크를 할 수 없는 어떤 징조 때문에 징조로 깨닫는 거죠. 뭘 깨달아요? An intimate revelation was quivering on the horizon. 지평선이죠. 지평선 위에 intimate revelation, intimate 내면적인 속내를 드러내는 revelation이 고백이죠. confidence죠. 번역을 한 걸 보면 떨리는 목소리로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조짐이 보인다는 단어가 뭐냐면 on the horizon을 그렇게 썼어요. 지평선 위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뭐가 올라오듯이 그러니까 지평선 위에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막 퀴버링하고 지평선에서 이렇게 떨리면서 아지랑이가 올라오듯이 그거를 나는 연상을 해서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아지랑이처럼 어떻게 번역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너무 요 단어 그게 제일 멋있어요. 멋있긴 멋있는데 이 번역할 때 문제가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퀴버링에 떨리는 목소리잖아.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떨리는 목소리로 속내를 드러내는 것. 여기까지는 앞부분이죠. 앞부분. On the horizon. 요걸 번역할 때 세 단어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뭐 안개가 피어들 때 뭐 잠깐 뭐 대지가 흔들리듯이 살짝 이런 식으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런 설명들을 다 길게 해주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다시 자기의 독서 경험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해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길게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다 해버리면 그거는 이 저자의 글쓰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변사가 그거 하는 것처럼 자기 맘대로 막 번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는 거예요. 그런 뭔가 틀림없는 징조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했다? 종종 잠들었거나 바쁜 척하거나 관심 없다는 듯 경박하게 허스타일 레비티, 레비티 경박한 거죠. 그러니까 관심 없다는 듯 이게 적대적으로 경박하다는 건데 적대적이라기보다는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대적으로 경박하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대적이라기보다는 나 그거 별로 안 듣고 싶어. 그런 식의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관심 없다는 듯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도 길죠. 그래도 한 단어밖에 안 되는데 이 자체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the intimate revelation of young men or at least the term in which they express them 여기까지죠. 젊은 사람들이 그 속내를 표현하는 거, 드러내는 거 또는 그들이 그걸 표현하는 그런 용어들 적어도 usually plagiaristic and marred by obvious suppressions. 무슨 소리냐면 되게 어딘가 표절한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고 표절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많이 들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표절한 것 같다는 소리는 지금 뭐를 목표로 하고 이 말을 하는지는 짐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나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서 그 표절인 것도 알아. 그죠? 너무나도 뼈한 표현, 너무나도 뻔한 표현, 또 억압, 그죠? 서프레션. 그래서 억압해서 그걸로 인해서 솔직히 안 말하고 있어서, 그죠? 그 감정적도 훼손돼 있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젊은이가 드러내 보이는 속내는 적어도 또는 그걸 표현하는 용어는 또는이라는 단어는 내가 번역을 안 했는데 왜냐면 또는은 너무 이 리듬에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설명하는 감정적인 어떤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이라서 또는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팍 깨지는 것 같아서 또는 대신에 컴마를 쳤어요. 젊은이가 드러내 보이는 속내는 적어도 그걸 표현하는 용어는 되게 표절한 것이며 나 안다 이거지. 그것도 빤히 들여다 보이는 감정의 억제로 인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를 좋아하는데 지금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내 친구가 좋아하는데요.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그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내가 이런 고민을 내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응? 그런데 너무 익숙해요. 그런 거죠. Reserving judgment is a matter of infinite hope. 그러니까 판단을 중지하는, 유보하는 거. 그거는 무한한 희망의 문제였다가 아니라 사실은 무한한 희망을 주는 모양이었다. 그죠? 상대방에서. 이거는 이제 요 말 자체가 reserving judgment is a matter of infinite hope이라는 단어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동의 평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유보하면 무한한 희망을 주는 모양이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판단하는 그죠? 판단을 유보하면 무한한 희망을 주는 모양이었다. 이게 이제 용어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말을 보면 상대방들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 요게 이제 쭉 한 거고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죠. 요게 이제 지금까지 쭉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죠. 사람들 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I'm still a little afraid of missing something. If I forget that, as my father snobbishly suggested, and I snobbishly repeat, the sense of fundamental decencies is parceled out unequally at birth. 아버지가 스노비시 이거는 현학적이다 그 소리인데 여기서 뭘 아는 것처럼 아버지도 사실은 잘 몰랐을 텐데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현학자가 아니고 현학자인 척 한다는 소리는 자기가 그랬겠죠. 애들이 와서 다 그래. 그러니까 뭐 걔는 왜 자꾸 그렇게 내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어릴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너 그런 말 해주는 거 네가 좀 이렇게 잘 들어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판단을 유보하는 게 그렇게 들어주는 게 네가 뭐 더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사실은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해 준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자기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뭘 아는 것처럼 되풀이 하는데 그 fundamental decencies 여기서 decency라는 것이 decency가 예의 바른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예의 바름 그런 건데 그런 감각이죠. 근데
본질적인 예의 바른 정신, 본질적인 예의 바름에 대한 감각이 더, 원래는 사실은 이거 이렇게 번역 안 하고, 어, 본질적으로 예의 바른 정신,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어, 예의에 대한 감각이 다른 거죠. 그지? 그 예의에 대한 감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맨 처음에 직역할 때는 본질적인 예의 바른 정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원하는 걸 놓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의 바름에 대한 감각이죠. 그죠? 예의 바름에 대한 감각. 그죠?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다르겠죠, 사람들이. 그러다가, 조금씩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예의 바르다는 거, 나는 거기까지만 들어주는지 아니면 더 깊게 들어주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테니까. 그치? 그거 다 다를 테니까 내가 지금 예의 바르다고 볼 수도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태어날 때부터 unequally 동등하게 똑같이 예의 바른 게 여기까지 들어주는 게 예의 바른 거야. 여기까지 들은 게 예의 바른 거야. 그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태어나는 예의 바름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을 이게 파슬이니까 한 덩어리죠. 뭉쳐서 아웃 그걸 갖고 태어난다는 거야. 그게 조금씩 다를 거란 말이죠. 예의 바름의 본질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내가 뭐 상대방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확실히 이렇게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좀 설명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지만 사실은 나도 그렇게 관용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I'm still afraid, a little afraid of missing something. 뭔가 내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놓고 나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를 잘 받아들여주고 관용이 제일 많은 사람으로 어? 여겨지리라고 그런 자만심을 표현한 거 아닐까라는 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겸양의 표현을 하나 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뛰어나고 뭘 알고 이 사람 아주 젊은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개츠비처럼 중년 남자라기보다는 아주 어린 사람인데 어린 사람이 더 많은 높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바로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집중도가 얼마나 될지 몰라서 여기서 끊치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다음에 할 텐데 After boasting this way of my tolerance 라고 여기 써 있어요. 요거 이어지는 거죠. 그죠? 관용을 자랑한 다음에 관용에 대해서 관용한다고 생각한 다음에 I came to admission that it is a limit.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죠. 인정하게 되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저는 had to가 빠졌으니까 have to가 빠졌으니까 인정하게 되었다. 느낌은 그거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이 번역이 힘들어서 사실은 여기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오늘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집중도가 많이 요구되는 거라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